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오늘은 무너지고 있는 CJ 왕국, CJ의 전반적인 주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심하여 좀 누추하군요.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최근 들어서 CJ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 일단 이 악재를 촉발한 단기적인 이슈는 CJ, CGV에 대한 유상증자 이슈였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이 된 이슈이냐? 일단은 CJ, CGV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지난 6월 20일에 CJ, CGV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1조 원대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5,700억 원을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관계된 회사를 통해서 현물을 좀 끌어다 대겠다. 그러니까 CJ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는 현물을 갖다 대고 시장에서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해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급전을 좀 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유상증자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발행하겠다는 신주의 수가 7,470만 주?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CJ, CGV의 발행 주식 총수가 4,772만 8,537주. 이게 일단 새로 발행하겠다는 신주의 총수 자체가 기존 발행 주식보다 많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 1억 2242만 8537주. 그리고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 주당 7630원. 그러면 발행하겠다는 주식의 숫자 자체도 한 기존 주식 총수의 1.5배 정도 되는 거고, 기존 주가에다가 엄청난 물을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니까 그냥 기존 주주의 주당 가치가 확 희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29일 기준으로 CJ, CGV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10,000원을 못 지킨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29일 기준으로 종가 전일 대비 또다시 마이너스 6% 기록하면서 9,14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CJ, CGV의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CGV를 포함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 다 담고 있었던 콘텐츠 ETF도 이 수익률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CJ 전반의 악재가 또 있네요. CJ E&M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이 회사의 콘텐츠를 납품하는 제작사 가운데 한 곳이 드라마 제작하라고 준 돈을 횡령했다, 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표가 사임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E&M도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게 되고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29일 기준으로 전일 대비 6% 떨어져서 53,500원까지 내려와 있고, CJ E&M 최근 들어서 이쪽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61,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역시 전거래일 대비해서 3% 이상 빠진 주가. CJ, 지주사인 CJ 역시 주가가 3% 정도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CJ 그룹주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CJ 그룹 전체 CJ 그룹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봐도 30% 정도 감소했어요. 이 CJ 그룹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시가총액이 올해 1월에 16조 5천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게 12조 원 간당간당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계열사 전체적으로 투심이 상당히 악화됐고, CJ라는 그룹 자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일단 이 사태를 촉발하게 한 CJ, CGV는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말랐느냐, 이 회사는 지금 재무구조가 어떤 상태이냐,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면 근본적으로는 CJ CGV가 코로나 이전부터 잘못된 투자로 이제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요. 그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영화관 기업 마르스 엔터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 회사에 그 CJ가 우리나라에 처음 멀티플렉스 사업 시작했을 때처럼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멀티플렉스 사업에 대한 희망을 좀 받겠죠. 근데 이후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자연재해도 있었고 이후에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죠. 근데 이 나라 정정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튀르키예 대통령이 잘못된 금리 정책을 써요.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고 이 환율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도 추가로 돈을 더 풀어버립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리라화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투자한 자산 가치도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연재해에다가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에서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잘 될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투자에 일단 실패를 하게 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람들 극장에 못 가게 되죠. 장사 안 됩니다. 2019년에는 CJ CGV 2조 원에 가까운 매출, 이익은 연간 1220억 원 정도 냈는데 20년 매출은 5,800억 원 수준으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순손실 4천억 원에 가까운 순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21년에 영업 매출은 7,300억 원 수준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역시 손실 규모 2,400억 원 정도 되고요. 매출이 작년에는 1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나는데 손실 규모는 여전히 768억 원. 이 흑자 전환을 못 하거든요. 올해 상황은 그래서 많이 나아질 거냐? 올해도 관객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티켓 값을 많이 올렸어요. 평일 그 대낮에 가도 티켓 값이 그냥 한 장에 14,000원 수준인데 종전에 한 8,000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티켓 값은 비싸졌는데 그 사이에 OTT라는 신박한 것이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OTT 한 달 구독료가 대략 14,000원 정도 하는데 OTT에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신작들이 날마다 업데이트 되는데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 볼 때 이 똑같은 14,000원의 효용을 따져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치고 히트를 치는 영화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보고 싶은 영화가 옛날만큼 많지 않다. 영화관에서 주는 특별한 경험이 옛날만큼 많지 않아졌다. 이게 문제인데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위기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올해 들어서 100만을 넘기는 영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영화가 기록을 세웠다는 영화 범죄도시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될 텐데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에 이 CJ, CGV 뿐만 아니라 CJ 전반에 대한 그 불안감이 증시에 감돌게 돼요. 지주사인 CJ도 이 유상증자에 정작 600억 원 어치만 참여를 하고 지분율은 높은데 기여하지 않는다. 대신에 CJ의 100%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이 회사의 지분, 현물로 한 4,500억 원만 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회사의 지분 가치가 현물로서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시장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유상증자로 당겨온다고 했던 그 현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에 쓴다고 하니까 야, 이 회사가 진짜 어렵구나. 시장에선 이렇게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CJ를 들고 계신 분들, 그 ETF의 형태이든 뭐든 들고 계신 분들은 불안한 겁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CJ CGV가 어떻게든 기사회생을 하려고 이런저런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체 매출에서 특별관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게 약간 착실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2019년에는 전체 매출 대비 특별관 매출이 16% 수준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서 보니까 5월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에 특별관 매출이 30% 정도 돼요. 이게 특별관의 매출이 크게 급성장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전체의 그 매출 볼륨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한 특별관의 볼륨이 커진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CJ CGV가 아주 그 신박한, 아주 기발찬 솔루션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때 부채 비율이 1412%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3월에는 1000% 아래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작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도 증권사들이 떠안는 물량이 대부분이었고 올해 일단 이렇게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이 유상증자가 3자 배정 방식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9월에 나머지 물량을 시장에 풀게 될 텐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CJ CGV가 올해 이 부실들을 털어내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만 뭔가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쪽도 충분히 저보다 고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영화관은 왜 구독하면 안 될까요? 영화관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을 텐데 OTT도 구독을 한다면 영화관도 영화관만의 특별한 구독 서비스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은 영화관에서 뭘 먹는 게 너무너무 싫은데 영화에만 온통 몰입해서 초대형 스크린으로 보고 싶은 대작들이 있는데 그것만 몰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달지 뭐 이런 방식의 자유이용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팬층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도 해서 CJ CGV 같은 멀티플렉스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1998년 4월 4일 CGV 강변에서 시작되었던 멀티플렉스 전성시대가 저물어가는 건 아닌가 한편으론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CJ가 저물어가는 이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